안녕하세요, 이콜라입니다. 오늘은 전편들보다 무거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한 알츠하이머 연구 조작 스캔들인데요. 16년간 아무도 몰랐던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콜라.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알츠하이머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츠하이머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뇌신경세포가 제기능을 못하고 변성되어 신경을 악화시키는 신경퇴행성 질병입니다. 이는 초기엔 가벼운 인지장애로 시작하여 진행이 될수록 우리가 잘 아는 치매 증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같은 게 아니었어! 라고 혼동할 수 있어 그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쉽게 말해 알츠하이머와 치매는 각각 질병과 증상의 관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기와 기침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알츠하이머는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고 치매는 알츠하이머의 결과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논란의 핵심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은 시냅스 형성 및 복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전구체 단백질에서 잘려나온 단백질 조각입니다. 이 단백질 조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아밀로이드 베타는 신경계에 쌓여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타겟으로 알츠하이머의 악화를 늦추게 하는 약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의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시작은 바이오로 2006년으로 시작합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실비앙 레스네 연구팀이 3대 저널 중 하나인 네이처에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12개가 모인 아밀로이드 베타 스타 56이 신경계의 독성을 야기하며 이 물질이 알츠하이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알츠하이머 연구 중 뇌손상을 유발한다고 밝혀진 최초 물질이라며 해당 학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 보건원의 천문학적 지원하에 후속 연구들과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15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연구 및 개발은 한 의사이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2021년 8월경 벤더빌트의 대학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매튜 슈레그는 자신의 연구와 상충되는 카사바 사이언스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의구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슈레그는 레스네 연구팀 논문과 카사바 사이언스의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문제점은 같은 실험을 재현하여도 논문과 유사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실험 데이터 이미지에 조작이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 사항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 요청과 동시에 FDA의 카사바 사이언스의 임상실험 중단 요청과 해당 논문 조작 의혹을 3대 저널 사이언스에 제보하였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카사바 사이언스는 자신의 연구 부정권에 대해 일방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했으나 레스네 연구팀의 경우 해당 건에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022년 7월 22일 사이언스지는 레스네 팀 논문에 조작 의혹 가능성을 보이며 해당 연구팀의 다른 논문에서도 조작 의혹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해당 논문들의 데이터 결과에 의문점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달렸으며 저널들은 해당 연구팀의 다른 연구 조작이 없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카사바 사이언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기업도 미 증권위원회와 법무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 지금의 사태를 관계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슈레그 박사는 카사바 사이언스 알츠하이머의 치료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던 중 2006년도에 레스네의 베타 아밀로이드 스타 56의 논문과 카사바 사이언스의 임상 논문의 데이터가 조작인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와 실험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두 연구팀의 논문들이 조작인지 판별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6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카사바 사이언스는 자신의 임상 연구가 부정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했고 레스네 연구팀은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레스네 연구팀의 논문은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고 카사바 사이언스의 경우 현재 공방 중에 있으며 미 법무부에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이 스캔들이 정말 16년간의 데이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까요? 진짜 베타 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약들은 모두 물거품이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판단은 성급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미네소타 대학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레스네 연구팀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독성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베타 아밀로이드 스타 56과 같은 구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베타 아밀로이드 구조체가 신경계에서 독성을 가질 것이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베타 아밀로이드의 알츠하이머의 원인 가설은 아직까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 카사바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조작권은 현재 과학계의 공방 중에 있으며 해당 건은 금융적 문제까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의혹을 제시한 또 다른 과학자의 경우 카사바 사이언스의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공매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본 사실이 객관적인가에 대해 거리를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사바 사이언스의 경우 현재보다 더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에 얽혀있는 알츠하이머 논문 조작 스캔들, 이제는 실마리가 풀리셨나요? 과학은 자정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존의 방법이 잘못됨을 완벽히 지적하면 그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오죠. 지금의 사태는 과학의 자정작용의 허점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허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과학은 진보할 일만 남았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콜라이의 생명과학 시사탐구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